한국어 공부엔 윤리 한국어. 안녕하세요. 윤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쉬운 한국어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영어와 일본어 자막이 있어요. 자막 버튼을 누르면 자막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한국의 소개팅 문화예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남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만났어요. 그런데 세 번째 데이트가 끝날 때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우리 무슨 사이예요?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세 번 만났을 뿐이에요. 아직 서로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벌써 우리 관계를 정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꽤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원래 친구 사이가 아니라 소개나 어플로 만났다면 첫 번째 만나는 날은 소개팅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애프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삼프터예요. 바로 이 삼프터가 한국의 소개팅 문화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삼부터는 단순히 세 번째 데이트가 아니라 이 사람과 계속 만나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이때 고백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귈래요? 이런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다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왜 세 번째예요? 그리고 왜 굳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조금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와 몇 번 만나고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는 관계를 정의해요. 반대로 어떤 나라에서는 굳이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계속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커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트를 하고 있어도 한쪽에서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계속 만나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왜 삼부터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는 세 번째 데이트에 사귀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소개팅부터 애프터, 삼부터 고백 문화까지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는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라고 말하는 장면도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먼저 한국의 소개팅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소개팅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는 자리예요. 가장 흔한 소개팅 방법은 친구의 소개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뭐야?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서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연락처를 주고받고 약속을 잡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전형적인 소개팅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개팅 방법도 많이 다양해졌어요. 친구가 소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이나 직업, 취미 같은 정보를 먼저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소개팅 방법도 있어요. 바로 로테이션 소개팅이에요. 여러 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씩 만나서 대화를 해요. 10분에서 15분 지나면 다른 사람과 또 이야기를 나눠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날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괜찮았어요. 대화도 나쁘지 않았고 첫인상도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겠죠. 한국에서는 이 두 번째 만남을 애프터라고 많이 불러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제 소개팅 어땠어? 괜찮았어? 그래서 애프터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 만남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만남을 하게 되겠죠? 이걸 한국에서는 재밌게 삼프터라고 불러요. 3은 숫자 3이고 프터는 애프터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소개팅, 두 번째 만남은 애프터, 세 번째 만남은 삼프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삼프터를 꽤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만남에서 확인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첫인상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성격은 또 어떤지, 직업은 무엇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지 등을 알아봐요. 그런데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만남을 해요. 애프터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하나? 같이 있으면 편한가? 조금 더 만나보고 싶은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되면 조금 더 앞으로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첫 만남에서 마음을 결정할 수도 있고, 누구는 10번을 만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삼프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백 타이밍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필 왜 세 번째일까요? 첫 번째 만남은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게다가 첫 만남은 정말 단순하게 예의상 한번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친구가 소개해줬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만남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만남보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만난다면 어떨까요? 특히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시간을 내서 만나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나에게 어느 정도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귀면서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완벽하게 알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만나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부터를 이제는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외국인 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한국의 고백 문화예요. 한국에서는 연애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연인이다 라고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귈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연인이 되는 거죠. 한국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좋아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조금 신기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꼭 고백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문화에서는 여러 번 데이트를 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귈래? 라고 말하지 않아도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의 연애 문화를 보고 한국에서는 먼저 사귀고 나중에 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기도 해요. 아직 서로 잘 모르는데 벌써 사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한국에서 연애를 하는 외국인 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몇 번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물어봐요. 우리 무슨 사이야? 우리 무슨 사이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무슨 사이인지 꼭 결정해야 되나? 그냥 조금 더 만나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 사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좀 압박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너무 오래 애매하게 지속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몇 달이 지나도 우리 무슨 사이지? 라는 상태면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친구인지, 썸인지, 연인인지, 이렇게 관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썸인데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별하고, 그렇다고 아직 연인은 아닌 상태. 서로 호감이 있고, 연락도 자주 하고, 데이트도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닌 거예요. 그런 관계를 썸을 타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 썸, 연인,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한국의 관계 문화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 선배, 후배, 동료, 연인, 그리고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도 달라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말과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 다르죠.
친구에게 하는 행동과 연인에게 하는 행동도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은 단순히 나 당신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이제 연인으로 정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한국의 고백은 하나의 관계 확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로의 마음과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한국의 연애를 단순히 먼저 사귀고 알아가는 문화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아본 후에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시작하는 문화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다시 산부터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생각보다 산부터라는 것은 규칙이 아니에요. 한국에 데이트를 3번 했으면 반드시 사귀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산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암묵적인 기준에 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산부터에서 고백을 하고 산부터부터 연인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꼭 산부터에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는 상대방이 좋아요. 그런데 아직 사귀고 싶은 정도로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조금 더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부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을 조금 표현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다음 주에 언제 시간이 돼요? 라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아직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너와 있는 게 재밌고 앞으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신호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했는데 두 번째 데이트부터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예요. 연락의 주기도 길어지고 대화도 짧아지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아, 관심이 조금 줄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약속을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주는 시험이 있어서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정말 바쁠 수도 있어요. 한 번 미뤘다고 해서 관심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미루고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다음 약속도 잡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관심이 낮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연애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으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정리하고, 애매하면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소개팅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냥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애매하게 지속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달 동안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는데 아직 사귀자고 안 했다면 답답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산부터와 고백 문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경험을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산부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남까지도 조금 어색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직 이 사람을 잘 모른다 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안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보다는 한 번 더 같이 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산부터 신경 썼어? 그랬더니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산부터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혹시 나한테 호감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산부터라는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한국인 이성과 연락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을 했고 애프터까지 했다면 아마 3푸터가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푸터에서는 뭐 해야 되나? 고백해야 되나?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푸터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3푸터에서 고백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아직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너와 있는 게 재밌어. 앞으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의 산부터 문화를 알게 되면 혹시 상대방이 우리 세 번 만났으니까 이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너무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그 속도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은 한국인이니까 빨리 결정하고 싶을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3부터는 규칙이 아니라 문화예요. 모든 한국인들이 3부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만남에서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서로의 행동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소개팅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한국에서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을 애프터, 세 번째 만남을 삼부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삼부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만남 정도가 되면 이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은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고백하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3부터가 무조건 고백은 아니에요. 그리고 3부터에는 무조건 사귀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의 고백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산부터 문화가 조금 신기한가요? 왜 세 번 만났다고 꼭 관계를 정해야 돼요?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또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연애를 시작할 때 고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계속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나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조금은 신기한 한국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